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지역 전문가 정진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위가 가신 것 같아요. 건강들 그래도 유의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세종시에서 이제 조만간에 세종시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8, 9월 달에 이제 예정으로 잡혀 있는 세종시 단독주택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일반인들이 청약을 받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이 단독주택지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를 받을 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걸로 이렇게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서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많고, 요즘에 단독주택지가 지금 공급 예정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쪽 그 단독주택지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단독주택지를 공급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주자택지라는 공급 권리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처럼 이주자 택지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 대상자가 이제 LH에서 이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나온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가지고서 있는 분들에 한해서 첫 번째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에 여기는 보상 지역이잖아요. 보상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용도 하시겠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여기 세종시에 다시 들어오셔서 주택을 지어서 사시라는 의미로 이주자택지 공급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일반 공급되는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조성원가의 70%의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 공급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의 양도자택지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주자택지랑의 권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주자택지는 세종시에서 실질적인 거주를 했고요. 그런 소명자료라든가 그 근거를 해서 공급 대상이 된 거고, 협의 양도자택지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거주는 안 했지만 세종시의 토지라든가 기타 이제 세종시 수용되기 전에 어떠한 걸로 인한 소유를 가져가셨던 분들한테 공급해주는 택지고, 대신에 대상자가 이주자택지하고 협의자택지하고 그 대상자 인원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린 인원 감안해서 협의자택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 LH가 조성되는 조성원가의 110%의 공급을 해주고요. 얼마 전에 2018년도 11월 달에 두 번째로 공급을 했었는데, 그 두 번째 공급했을 때 가격이 평당 거의 한 290만 원대였었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입지 여건이 코너라든가 남향이라든가 필지 같은 게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데 같으면은 못해도 300만 원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급을 했다가 공급이 미낙찰이 되거나 공급받는 필지가 없다고 하면 경쟁 입찰을 하거나 추첨으로 시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안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급받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일반적인 방식은 의미가 없고요. 이주자나 협의자 관련된 것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주자택지로 공급받는 방법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세종시 안에서 거주를 하고 삶의 영위를 했던 분들로 인해서 이 이주자택지라는 대상자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 통지서 받으신 분들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주자택지 권리로는 진행이 됐었냐면,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주택지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 아파트식으로 해서 조합 결성된 아파트에 조합원들한테 부지 주던 부지가 있었어요. 그 부지에 조합원들을 3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주택지 권리를 가지고서는 단독주택지도 받았고 조합 결성도 했고, 아니면 또 블럭형 단독주택지라고 있습니다. 블럭형은 아시겠지만 타운하우스처럼 블럭이 이렇게 지정된 데를 여러분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블럭을 지정을 받아서 분할을 하고 필지를 나눠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해서 블럭형 단독주택지 공급이 있고요. 획지별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필지별로 나눠서 공급받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에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권리는 이주자택지 권리이고요. 이 이주자택지 권리가 시세에서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도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자택지 권리 공급해주는 방법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대략 한 100평 정도 되는 물량을 했을 때는, 그 필지를 공급을 받으셨을 때는 조성원가의 70%가 공급이 되지만요. 만약에 330m, 즉 약 1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조금이 공급이 돼서 금액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주자 택지는 위치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 이주자 택지 권리가 공급됐던 케이스들이 여러 한 세네 건 두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획지형이 많이 인기도가 좋았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블럭형이 그 공원과 공원 바로 앞쪽으로 이제 입지 여건이 많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공원으로 인한 블럭형으로 인한 단독주택지도 인기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블럭형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주자 택지 권리를 가진 대상자분들끼리 조합을 결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필지가 있고요. 획지형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공급받은 상태가 지금 빠르면 8월 안에 예정이 이제 이주자 택지 권리 대상자들한테 지금 통보가 됐고요. 대상자 필지 개수가 대략 한 700에서 800개 정도 남았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정확한 개수는 이제 입찰이 들어가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혜택이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공급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주자 택지라는 권리를 가지고 대상 토지를 받으시면 명의 변경이 1회에 한해서 택지 분양권 상태로 명의 변경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번에 다시 공고문이 나오면 어떻게 방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원래 이제 LH 행복청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공급받은 택지를 분양권 상태로 1회에 한해 명의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이주자 택지 권리입니다.